네, 안녕하세요. 미국 영국 위치학대 전문그룹 판메디랩의 김준환 이사입니다. 오늘 설명에 더욱더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현직 미국 약사님이시면서 저희 판메디랩의 튜터 선생님 한나정 약사님 초대했습니다. 한나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드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설명회는 이제 미국 약대 설명회인 만큼 이제 미국 약대 약사 프로세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는 이제 미국 약대 입학 후 재학생 과정, 이제 졸업 후 약사 면허, 그리고 최종 취업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우선 미국 약대 입학할 때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선택, 학교 선택, 입학 지원, 입학 전 선행학습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입학 후에는 이제 학부에서 또 GPA 관리도 해야 되고, 약대 본과 진학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있죠. 그리고 또 약대 본과에서 GPA 관리, 그리고 미국 약사 시험 준비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죠. 미국에서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곧바로 한국으로 리턴할 것인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 판매디랩에서 학습 지원과 튜터링, 그리고 멘토링과 컨설팅까지 계속해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요즘 계속해서 그 해외 의치학대 유학을 통해서 이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라는 이제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요즘 팬데믹 이후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학 준비 학생들이 이제 국내 유학원들 극히 부족한 설명이나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이제 한정된 정보만을 갖고 최종 유학 대상 국가나 학교를 선택하고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유학원 정보가 이제 부족하거나 한정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를 들어 미국 약대의 경우에 유학원의 홍보 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이제 미국 약대, 네이버로 미국 약대 검색해 보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99% 정도 미국 약대 입학하는 방법, 그다음에 미국 약대 학교 소개, 또는 간단한 이제 미국 약사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미국 약사 취업에 대해서 아주 잠깐 설명하는 정도로만 소개가 돼 있죠. 이제 그런 정보만 갖고 이제 미국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유학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이제 미국 약사로서 미국에서 좋은 잡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학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대인 그 팜디죠. 약학 전문 대학원 과정. 이 팜디에서 GPA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 놔야 나중에 미국 약사로서 취업에 좋은 직장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팜디 약대를 좋은 곳 그리고 이 실패 없이 학부 2학년 마치고 곧바로 입학을 하려면 이제 당연히 팜디 약대 전 단계인 이제 프리팜 또는 이제 학부 2년간의 기간이 너무 중요하죠. 또 좋은 학교의 학부 입학뿐만 아니라 학부에서의 좋은 성적과 스펙 쌓고 학부 입학 전에 그러려면 이제 열심히 선행학습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미국 약사로 좋은 잡을 갖기 위해서는 입학 전 선행학습, 그리고 좋은 학교 선택, 그리고 2년간의 학부 생활, 그리고 4년간의 팜디 약대에서의 학교 생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나 약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미국 약대는 한국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입학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커트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성적도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은 들어갈 수 있고,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입학하고 나서가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0+6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리팜이랑 팜디 프로그램이 연결된 그런 학교를 가지 않는 한, 프리팜이라는 학부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 그 학부를 2년에서 4년 정도 하고 나서 피켓을 보거나 아니면 뭐 피켓 그리고 인터뷰 이런 걸 보고 학부 때 성적을 가지고 이제 약학대학원 팜디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성적 관리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영어로 공부하시는 것이 친숙하지 않으시면은 더욱 더 선행을 조금씩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육 프로그램을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GPA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최종적으로 합산이 돼서 그걸로 이제 장학금을 킵할 수 있냐 마냐 이런 것들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그나마 본과보다는 조금 쉬운 학부 때 성적을 최선으로 올려놓고 약간 그런 걸 보험처럼 이용을 해서 성적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또 봐요. 그래서 네. 결론은 조금이라도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판메디랩 프로그램에서 선행을 조금 해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일단 오늘 설명의 순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약대, 유학 대상 국가, 그리고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의 약대 진학의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어느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학생에게 알맞을지, 그리고 국가별로 약사에 대한 미래가 또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국가 선택 후, 그리고 또 이제 어느 학교를 선택할지, 어떤 종류의 학교를 선택할지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죠. 이제 후회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 그래서 이제 미국 약사로 미국 대학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미국 약사로서 이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왜 이제 미국 약사가 가장 유리할까? 그리고 이제 미국 약사가 된 후 취업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 그리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취업의 방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미국 약대에서 성공적으로 재학생 과정을 만들기입니다. 이제 어느 국가나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또 미국 약대 역시 입학보다 재학생 과정 많이 험난하죠. 그래서 이 험난한 재학생 과정을 어떻게 완벽하게 마치고 졸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왜 판메디 대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떤 내용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약사로 최종 취업할 때까지 판메디 랩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하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약대 유학 대상 국가 및 학교 선택하기를 가겠습니다. 해외 약대 진학 시에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이제 학생의 나이, 학력, 학습 수준 상태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스스로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 어머니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정말 이 성적이 맞을지, 그다음에 학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나이와 학력을 우선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냐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국제학교 외고 학생이냐 이 부분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이과 계열 학생일까 아니면 자연 계열 학생일까 문과일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의 영어라든가 사이언스 관련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또 학생이 이제 미국이 날지 영국이 날지 호주가 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학생의 경제적 수준, 희망하는 학교의 학습 환경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 약대는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이제 등록금이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비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이 부분 하나 때문에 영국 약대를 선호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학비가 비싼 만큼 미국 약사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연봉, 미국과 영국 약사에 취업됐을 때 연봉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약대를 선택할 때 또 이제 탑티어급 사립대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 레벨의 주립대 정도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장학금을 많이 주고 무조건 학비 싼데 어디든 학비 싼 데로 가겠다. 이걸 바라보실 것이냐. 뭐 학비 싼 데들은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셋째, 본인이 선택한 국가의 특정 학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는 이제 학교 주변 뭐 치안 문제, 학교의 접근성, 뭐 도시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해당 학교의 면학 분위기,
아니면 이제 그 학교의 유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약대 입학 후에 해당 학교에서 이제 GPA 관리를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학사 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학교별, 학년별 학점에 대한 크레딧은 몇 점이고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이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에 약대 이제 그 어드바이저가 있냐, 유학생을 위한 어드바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에서 봉사활동이나 랩 실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개설이 돼 있을까? 학교의 추후 학생이 취업을 할 때 학교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느냐? 지역의 병원이라든가 그 주 내에 어떤 제약회사 아니면 리테일 약국들과 연계가 돼 있느냐? 그래서 학생의 취업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 이 세 번째 학교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 학교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약대마다 같은 거를 배우겠지만 그걸 배우는 방법도 다르고 음,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제약회사와 좀 많이 조인이 돼 있어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일반 약국이랑 많이 이게 조인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졸업생들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처럼 학교를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학생이 나중에 졸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GPA에 있는 부분도 학교가 어떻게 GPA를 매기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GPA보다 더 나중에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경험을 학교에서 했고 어떤 볼런티어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클럽 활동이나 이런 걸 했냐를 되게 또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유학생으로서 이런 부분을 혼자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먼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뭐 유학생은 얼마나 있는지, 학교에서 유학생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약대 입학생의 경우 미국이든 영국이든 해외에서 졸업 후에 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한국으로 리턴할 것이냐 곧바로 아니면은 한국 약사 시험 치르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할 것이냐인데 아니면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든 호주든 거기서 이제 그곳에서 약사 면허 취득 후에 그곳에서 이제 취업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이제 그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 최상위권 약대로 입학이 별로 필요 없죠. 만약에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할 거라면 미국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는 자가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적정선의 그 가성비나 여러 가지 면을 따져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이제 해당 유학국가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면 이제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미국 약사가 최고겠죠. 이제 아니면은 또 연봉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해외 취업, 이 영국 약대가 또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약대, 미국 약사이니만큼 이제 미국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약사가 타 국가 약사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이제 미국 약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약사의 경우 이제 취업만 되면 병원이나 이제 리테일 약국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억 3, 4천만 원, 1억 4, 5천만 원, 주당 55에서 60시간이 그 근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버시려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1억 7, 8천만 원까지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영국이나 호주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 비해서도 한 두세 배에서 세 배 정도 페이가 차이가 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리테일 약국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이나 제약회사 등 일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 이제 요즘에 유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약사 취업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에 그 리테일 약국, 저희가 이제 동네에서 보는 이런 약국들이죠. 체인 약국이나 이런 데는 취업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유학생은 졸업하면은 OPT라고 해서 1년 동안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사실은 그런 리테일뿐만이 아니고 뭐 병원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뭐 제약회사 기관 이런 데 다 들어가실 수 있고
거기서도 뭐 일만 잘 하셔가지고 위에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면은 약국에서 취업 비자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영주권 안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영주권도 해준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은 레지던트가 되거나 아니면 재학해서 펠로우 같이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그런 수련 기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건 아직까지는 좀 사실이에요. 근데 네. 아예 뭐 불가능한 얘기는 또 아니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제 친구 중에 캘리포니아 약대에 나온 유학생 친구가 있는데 지금 오하이오주에 있는 보험회사에 영주권을 받는 조건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어서 결론은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웬만큼 열심히 알아보시고 노력하면은 원하시는 곳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세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영국 약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영국은 자국 내에서 유학생이라는 차별이 거의 없고 이제 거의 취업이 가능한데 이제 거의 대부분 리테일 약국으로만 취업이 가능하고 이제 사실 제약회사라든가 병원 쪽 같은 경우에는 취업 과정도 복잡하고 유학생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페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국과 별반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에 비해서 이제 영국 뭐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살인적인 물가 속에서 이 연봉 갖고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 호주 한번 볼까요? 호주 쪽은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관심도가 작긴 하겠지만 호주에도 요즘에 미국처럼 코로나 이후로 지금 약사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호주는 이제 다른 곳과 달리 이제 도시와 그다음에 시골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약사가 너무 부족해서 뭐 집과 차까지 줘가면서 스카웃을 하는 입장인데 대도시 시드니나 어떤 브리즈번 같은 데는 약사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취업이 그렇게 쉬운 쪽은 아니다. 그리고 거의 여기도 리테일로 간다. 아시죠? 이거는 그 한국 약대를 나온 한국 약사들 연봉 굉장히 작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한국 약사 포화 상태라서 리테일 쪽 이제 프랜차이즈 쪽을 가는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국 약사에 대해서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볼 때 전체적으로 미국 약사가 그래서 연봉적인 면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넓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약사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결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약사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약사의 핵심 키워드 보면 이제 첫째 최고의 약사 대우, 그다음에 연봉도 최고, 그다음에 미국 내 약사 위상도 많이 상승한 상황이죠. 둘째 취업 분야가 넓다. 그리고 리테일 약사로부터 병원 약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제약회사, 기업 연구원도 될 수 있고 유학생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기업체 입사를 위해서 약대 졸업 후 본인 스펙을 더 쌓아야겠죠. 세 번째, 어떤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해외에서 약사면허 취득한 약사들은 한국에서 약사 시험 볼 때 예비 시험이라는 걸 보고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 1년 한 번 보는 이 예비 시험 굉장히 어렵고 합격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약사 합격률은 꾸준히 20, 30%씩 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영국이나 호주 약사는 10% 미만, 몇 명 거의 이제 어, 합격하지 못했다. 뭐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영국 약사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재학생 기간이 짧다. 우선 짧은 재학생 기간이 있는데 이제 영국 약대가 대부분 다 4년제거든요. 그래서 짧긴 한데 짧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과목들을 이수하기에 상당히 학생들이 어렵죠. 4년 만에 기초약학, 임상약학 그 수많은 과목들을 미국과 같은 퀄리티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유학원들은 알려주지 않지만 영국 약대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유급되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비 부담이 대신에 이제 작다. 미국에 비하면 영국이 보통 이제 영국은 약대 32개가 모두 다 국립대학이죠. 그래서 1년에 학비가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도 사실 기숙사 비용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미국의 주립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안정적인 취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높은 물가 대비해서 연봉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인 취업은 되지만
삶의 퀄리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닐 거라고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약대로 방향을 정했다고 했을 때 이제 학교 선택이 남아 있는데 학교 선택 시 이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단순히 유학원에서 상품 진열하듯이 이제 유학원들이 협약한 커미션을 받는 대학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학비와 지역과 미국 전체 랭킹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은지는 제가 이제 곧 한나 약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국 내 대학 랭킹이라든가 그 학교가 위치한 곳의 위치, 날씨, 학교 사이즈가 작진 않죠. 뭐 이런 부분, 학비나 장학금, 그다음에 학교 한국 내에서 인지도,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은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보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 약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아마 인터넷에서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꼭 이것을 보시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 학부 프로그램, 본인이 입학할 학부의 프로그램이 일반 BS, Bachelor of Science 학부냐 아니면 프리팜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유리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미국 약대 하면은 다 6년제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6년제. 근데 고정적으로 6년제 절대 아닙니다, 이게. 6년이라는 거는 이제 6년 통합 약대가 아닌 이상 또 하나의 입학 제도가 2+4 개념이죠. 2년의 학부 이상, 2년 이상의 학부를 보내고 프리레퀴짓, 필수 이서 과목을 유지를 한 채 그 상황에서 이수하고 팜디로 입학하는 개념. 그래서 2+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학력이 학부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것을 의미할 뿐이지 2학년 마치자마자 미국 대학교 3년 차에 팜디로 입학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팜디 진학 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이수 과목들 한 10개 과목들 굉장히 좀 난해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과목들 이외에 액티비티, 뭐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랩 실험, 봉사 활동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팜디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 스펙을 맞춰야 되는데 2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특히 이제 프리리퀴즈 필수 이수 과목 맞추기가 힘듭니다. 커리큘럼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좋은 학교 뭐 저기 순위 뉴욕 주립대를 가든 퍼듀를 가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BS로 가면은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BS 같은 경우 일반 학부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계열, 이과 계열이라 할지라도 이 학생들이 팜디로 들어가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필수 이수 과목이 아닌 것들도 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2학년 마치고가 아니라 3학년 1학기 때 아니면 3학년 2학기 때 필수 이수 과목을 겨우 다 마치고 그때 팜디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2+4가 아니죠. 3+4, 3.5, 4+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어렵더라도 프리팜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팜디를 운영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같은 학부에서 팜디로 지원할 때 뭐 동일한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에세이 쓸 때도 그렇고 GPA가 조금 낮더라도 타 학교에서 우리 학교 팜디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사실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 학교 팜디뿐만 아니라 타 학교 팜디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학교도 지원을 해놓고 어느 정도 킵을 해놔야 좀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게 이제 교내에 팜디 지원 진학을 위한 이제 어드바이저가 있느냐? 프리팜 어드바이저가 있고 일반 학부의 유학생이나 이런 어드바이저들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대충 합니다. 별로 이렇게 챙기지 않아요. 특히 유학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프리팜이나 학부 과정에서 팜디를 가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들어야 되고 어떤 걸 알아봐야 되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의논할 상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제대로 된 어드바이저가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갈 학교 프리팜, 그다음에 내가 갈 팜디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가 전통적으로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학교가 취업 범위라든가 분야, 그다음에 이 해당 주에서 병원이나 여러 제약회사들과 연계가 돼 있느냐, 어떤 그 프리섹터들이라든가 많은 이제 선배들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약학 산업에 있는 분들, 종사하는 분들과 연계된 어떤 모임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팜디 진학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이나 또 프로그램들, 액티비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BS보다 프리팜의 트랙으로 가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나 약사님, 이제 그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저에게 도움을 청한다든가 문의하거나 상의해야 될 일들, 아니면 어떤 멘토가 필요해서 멘토들한테 교수님이나 누군가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일어나겠죠. 특히 이제 이런 의치학대, 약대 학생들한테. 그쵸. 특히나도 0+6 프로그램이 아니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프리팜을 뭐 듣고 팜디로 오시는 분들은 혼자 어떤 학교가 뭐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어드바이저랑 이제 상의를 하시게 되면은 학교를 어디를 결정해야 되나, 나의 목표에 어느 학교가 가장 잘 맞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어드바이저들은 말 그대로 진짜 형식적인 상담을 해주기에 되게 바쁘고, 그리고 학생들, 특히 유학생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판메디랩에서 이제 계시는 튜터 선생님이나 어드바이저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이제 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여러 군데 약대 본과 학생들을 알았는데, 그 약대가 미국에서 똑같은 팜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뭐 운영하고 어떤 교수진들이 뭐 있고 어떤 이 교수들의 스펙이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지식 수준에 있는 차이,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취업에 대한 지식도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당연히 선배들도 있고 전례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드바이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 제가 그 저희 쪽 팜베딜의 등록생들이라든가 저희 쪽에서 저하고 이제 멘토링이나 어떤 컨설팅을 받는 분들 학생들 중에서 지금 현재 그 프리팜이나 BS 학부에서 1, 2학년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 말이 맞더라고요. 거의 정말 학교에서 생각 이상으로 신경을 안 써주더라. 정말 나 혼자 다 해야 되고 주위의 동기들이나 친구들 또한 나만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네이버를 찾아보더라고요. 구글이나.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내용은 거의 이런 내용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좋은 건 이쪽 약대 전문가라든가 이미 접했던 선배들을 아니면 미국 약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게있죠. 아무래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설명의 두 번째 순서, 이제 미국 약사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대 졸업 후에 미국 약사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떻게 준비하면서 스펙을 쌓아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약사로 취업 방향을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사들이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갈 수 있는 곳, 리테일, 병원, 뭐 제약회사 올간제이션,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리턴, 이 네 가지 방향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 한나 약사님, 이 네 가지 방향 이외에 또 다른 루트가 있을까요? 어떤 취업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조금씩 나뉘어요. 리테일, 병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서 레지던트라고 해서 좀 더 수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서에서 해당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부서의 펠로십 같은 걸 지원해서 거기서 수련을 해서 좀 더 높은 연봉과 또 빠른 승진, 이런 걸 노리고 제약회사를 가실 수도 있고, 또 병원 안에서는 레지던트 약사를 끝내면은 클리니컬 약사라고 해가지고
같이 정말 의사와 간호사 팀을 이뤄 가지고 회진도 돌고 하는 그런 클리니컬 약사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물론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연봉도 굉장히 높고 병원 내에서도 되게 인정을 엄청 많이 해 줘서 그런 회진 같은 거를 저도 같이 돌아봤는데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약사에게 정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의 인정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사 하면은 되게 쪼끔 단순화돼 가지고 어디서 일하는지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정도인데 미국의 약사는 좀 더 길이 훨씬 많고 그리고 위상도 쪼끔 더 높아요. 그리고 쪼끔 더 공부하신다면 CDTM 약사라고 해서 처방전을 쓸 수 있는 약사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큼 졸업 후에 가실 수 있는 방향이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미국 약사 취업을 위해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현직 미국 약사님들한테 사전에 이제 서베이를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서베이에 대한 질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약사로 취업을 할 때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들. 여기 약사님들은 모두 다 유학생 출신들입니다. 어 예를 들면서는 이제 러커스 약사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노란색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학교 성적이란 취업을 할 때 이제 그보다도 학교 활동, 인맥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취업을 할 때. 그래서 취업을 할 때 어떤 학교 레벨이나 다른 부분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분은 이제 NYU에서 졸업하신 약사님이신데 이분도 이렇게 보시면 취업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학부와 PharmD 과정에서 받은 GPA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GPA 또 학교 다닐 때 경험이죠. 실습, 로테이션, 근무 경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취업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은 이제 또 미국 퍼듀 출신 이분도 이제 제약회사 가는 게 학교 영향이 크다. 이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리테일이나 병원과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 제약회사 쪽이나 이런 지금 한나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던시 과정도 필요하고 펠로우십도 필요하고 좀 복잡한 단계들이 있는데 또한 팜디 과정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 레벨도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고 GPA 중요하다. 그다음에 GPA와 또 인터뷰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나 약사님 그 제약회사를 만약에 유학생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제 가고자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 대한 레벨이 중요하다는 학생도 있는데 그 레벨이라 하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학부일까요? 팜디일까요? 학교에 대한 레벨이라는 게 좀 더 그 중요하다는 게. 레벨이라고 하면은 팜디 본과를 그렇죠.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음. 본과가 왜 중요하냐면 음. 학교가 레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역량이 또 크다는 말도 돼요. 근데 그럴 때 이 학교가 그러면 조인되어 있는 제약회사가 되게 이제 많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학년 취업 시즌이 되면은 학교에서 조인돼 있는 제약회사가 자기가 이 자매 계령 같은 걸 맺은 학교로 먼저 와서 학생들을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렇죠. 이 아랫부분은 이제 그 UIC 일리노이 주립대 팜디 졸업하신 분이신데 이분도 약대에 대한 랭킹보다는 약대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GPA 여기 보시 계속 나오죠. 액티비티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 나오냐. 학교 랭킹은 이제 거의 신경 안 쓰고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제약회사와 미국의 제약회사들 아니면 미국의 병원이나 근무지 잡을 가실 때 좀 다른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세인트 존스 나오신 약사님 이분도 랭킹보다는 학교 포커스가 어디냐 그 학교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약회사나 병원, 일반 약국 어느 쪽하고 연계가 잘 돼 있어서 졸업생들의 취업에 신경을 써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인맥으로 추천받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가 GPA입니다. 이건 물론 프리팜과 팜디 둘 다 포함해서긴 한데 프리팜과 팜디 둘 중에 하나만 골라 그러면은 팜디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학교도 그렇고 팜디에 대한 GPA 너무나도 중요한데 팜디에서의 완벽한 GPA를 맞추려면 당연히 이제 학부에서의 열심히 공부가 필요한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BS 학부나 프리팜에서의 이제 액티비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유학생들한테는 정말 목숨처럼 아껴야 될 게 이 1, 2번인 것 같고 유학생 여부 이제 시티즌이나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리테일이나 병원보다는 제약회사 어떤 뭐 CDC나 FDC 같은 조직에 근무를 하려고 할 때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레벨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주겠지만 어차피 미국의 자국민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자나 얀센 아니면 CDC 같은 데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죠. 미국 자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가져서 유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설명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미국 약대 재학생 과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네이버나 인터넷에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들도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길래 제가 좀 걱정스러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은 대학이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렵다면서요라고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특히 의학계열, 의료계열 쪽의 학부에서의 어떤 전공은 정말로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재학생 과정에 뭘 배우는지, 뭘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입학만 하면은 뭐 그래도 한 차곡차곡 넘어가는 거 아닐까? 어떤 학생은 나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이미 전공했기 때문에 저 한국에서 피트도 한 2, 3년 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제가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멘붕이 들어왔어요. 토플 100인데도 불구하고 10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강의 안 들립니다. 들어가서 막 부딪히고 좌절 몇 번 해봐야 이제 조금씩 귀가 열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선행학습 미리 준비하는 것들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대 그러려면은 약대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1, 2학년 때 뭘 배우고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이 도대체 뭔데 그다음에 미국에서 약대에서 배우는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가 한국의 일반 공대나 자연계에서 배우는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하고 뭐가 틀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겠죠. 이제 보시면 이제 우선 이제 미국 약대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부분은 뭐 네이버나 이제 많은 곳들에서 이미 접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이제 미국 약대가 이제 0 플러스 6이 있고 2 플러스 4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0 플러스 6 학교에서 프리팜에서 팜디 개념이죠. 이렇게 쭉 가는 부분. 그다음에 프리팜에서 이제 피켓 시험 보고 팜디로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미국 약대 0 플러스 6 프로그램과 이제 2 플러스 4에 대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0 플러스 6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죠. 그리고 이제 이유는 대학 입학 후에 피켓이라는 시험도 없이 6년간 약대가 보장된다. 쭉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다만 GPA를 유지해서 다음 학년은 계속해서 진급해야지 안 그러면 유급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어, 2 플러스 4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의 이제 최상위권 대학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주로 이제 2 플러스 4 개념의 팜디 약학 전문 대학원 따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피켓 시험 보고 팜디로 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학비도 저렴한 곳도 선택할 수 있고 좀 폭이 넓다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입학 제도에 따라서 학부에서의 어떤 공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0 플러스 6이나 2 플러스 4 학교를 이제 입학해서 진행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GPA 관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취업에 연관된 부분들이죠. 그 취업에 연관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 기억 보셨던 분? GPA하고 액티비티 이 두 가지가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첫 번째 재학생 과정에서 GPA 관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저희가 이제 GPA가 좋아야지만 학부에서 팜디로 넘어갈 수 있고 팜디의 요즘의 평균 GPA가 4.0 만점에 3.4, 3.5인데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나 약사님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지만은 2년간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 3.5대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도 많고 양도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학부에서의 GPA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려면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내용이긴 한데 많은 학생들 좋은 리테일 쪽이나 좋은 연봉을 받고 안정적인 취업을 성공한 유학생들 보면
학부에서 3.6, 3.7대가 많습니다. 3.5 미만 쉽지 않습니다. 취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팜디도 들어갈 때 팜디에서 공부 열심히 하려면 학부에서 기초 과목, 기초 사이언스 공부해야겠죠. 그다음에 나플렉스 약사 시험도 이제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부에서의 GPA 관리라는 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나 박사님, 그 1, 2학년 때, 이제 2 플러스 4라고 가정했을 때, 1, 2학년 때 학부에서 이제 기초 사이언스를 공부하던 시기에 비해, 이제 팜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기초약학 이외에 임상약학 같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 난이도가 얼마나 갑자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까요? 그래서 학부에서의 난이도와 공부 양을 뭐, 예를 들면 3이라고 한다면, 팜디에서의 과정은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일단은 1에서 10까지를 만점으로 봤을 때 그쵸, 팜디 네. 과정은 한 9에서 10 정도로 볼 수 사,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3에서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거의 3배네, 3배. 시간과 그쵸. 양과 노력이. 일단은 그 이유가 외워야 될 양도 굉장히 또 많이 생기고요. 어, 화학이나 생물, 그러니까 프리팜 때 접하실 이런 과목들은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조금씩 접해보신 거여서 아, 나 이런 거 좀 들은 적 있어라고 익숙하실 수 있는데 팜디에 올라가셔서 보는 과목들은 진짜 나 생판 처음 보는 거고 약 뭐 성분명이 나왔는데 읽지도 못하겠고 여기부터 이제 좀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은 병태생리학 혹은 생리학을 못하면은 약물학을 못하고 약물학을 못하면 약물 임상치료, 약물치료 이런 걸 또 못하게 되고 이런 걸 못하면 나중에 실습할 때 문제가 생기고 넷플릭스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 때 한마디로 프리팜이랑 좀 다르게 팜디는 한 과목이 망하면 나머지 과목도 쭈루룩 다 도미노처럼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과목 버릴래라고 했다가는 정말 학교가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 어떤 과목도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이거를 다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프리팜과 다르게 팜디는 모든 학교들이 매주 한두 개씩 퀴즈나 시험을 봐요. 저희 미국은 또 특징적으로 출석 점수가 없고 과제도 거의 없고 그냥 모두가 다 시험으로 거의 100%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라가려면 거의 매주 그냥 기말고사 기간 사는 듯이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또 많이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학생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서 또 다른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게 GPA였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외로 생소하세요. 액티비티, 활동,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액티비티, 미국이나 한국에서 있는 제약회사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특히 취업할 때, 그리고 팜디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너 학부에서 액티비티 어떤 거 했니? 몇 시간씩 이수했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이제 뭐가 있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쉐도잉 익스피리언스가 있죠. 쉐도잉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보통 이제 미국인의 메디칼이나 메디칼 스쿨이나 아니면 덴탈 스쿨 들어갈 때 준비생들의 필수였는데 점점 좀 날이 갈수록 요즘에는 많은 상위권 팜디 대학에서 학생의 학부에서의 쉐도잉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72시간 정도를 하게 되고 보통 메디칼 스쿨 지원할 때는 200에서 300시간씩 하는데 이건 좀 작긴 하지만 쉐도잉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네이버에 쉐도잉 쳐보시면 엄청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니컬 리코드, 이제 의료시설 내에서 입원한 환자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접촉을 통해서 이런 진료를 도움 과정. 일종의 이거는 뭐, 봉사활동이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진짜 그 외에 또 봉사활동들, 그 다음에 랩 실험 참여활동.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돼서 팜디로 넘어가고 취업해야 되는데, 랩 실험 활동이 또 특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스카우터들, 약국이나 이런 그 병원 쪽의 스카우터들 인맥 쌓고, 그 다음에 프리셉터 눈에 띄어서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위해서 스카우트되는 개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나 약사님? 어떠세요? 네. 네. 맞아요. 미국은 어쨌거나 인맥이 또 가장 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이 내 인맥을 넓혀놔야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또 다른 미국 약사님들 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인맥.
한국보다 더 심하게 이제 이 약사 시장에서 그 취업을 위해서 목숨처럼 유지해야 될 게 인맥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나 약사님은 이제 그 학부에서 보통 이제 액티비티를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 쉐도잉이나 이제 봉사활동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공개하고 여기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알아서 이런 것들 찾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보통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챙겨준다라는 학교의 기준이 그냥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어라고 알려주는 정도가 잘 챙겨주는 거고요. 그것도 안 해주는 학교도 솔직히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뭐가 있나 먼저 커리어 센터 같은 데다 물어보고 먼저 발벗고 나서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서 멘티로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현직에 계신 저희 학교 졸업생 약사분이랑 같이 연결을 했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데 가서 쉐도잉을 한번 해보고 그분 친구 또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해보고 또 한 번은 그냥 집 앞에 있는 약국에 무작정 찾아가서 쉐도잉 할래요라고 해서 해본 적도 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좀 많이 발벗고 네, 나섰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게 학생들이 좀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학생들도 이제는 이제 스스로 막 발벗고 나서서 부지런해야겠네요. 더 좋은 그렇죠, 것들 그렇죠, 찾아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학생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얼마나 어떤 양으로 공부하는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프리팜 또는 일반 BS로 학부로 입학하게 되고 여기 이제 프리리퀴즈 과목들이에요. 필수 이수 과목.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세개 9개 정도, 10개, 학교마다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칼큘러스, 소셜러지 요 세 개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팜디 중에. 근데 많은 학교가 이 세 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과목들을 거의 A, B 사이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2년, 4학기 동안 다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겠죠. 여기 이제 제네럴 케미스트리와 일반 화학이죠. 제네럴 바이올로지, 일반 생물이죠. 여기에 다 연계가 되죠. 올가닉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오 케미스트리,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휴먼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면 요게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개념이죠. 어, 약사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제너럴 바이올로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AP 과목이나 IB로 과정에서 캠이나 이 바이올로지를 공부했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초반, 그러니까 1학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거 내가 배웠던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있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들이 AP나 IB를 들었으면 1학기는 안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2학기 과정으로 가고 점점 이렇게 코스가 진행될수록 훨씬 많이 이제 어렵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AP랑 IB 때 했어도 대학 때 배우는 것도 달라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용적인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프리팜이나 아니면 0+6으로 된 그런 프리팜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동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개도 안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되고 젠캠 같은 경우도 이제 약이 아무래도 케미스트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분자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케미스트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그동안 했던 젠캠 젠바이오랑은 조금 그 기준 그리고 맞추는 포커스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팜디 과정이죠. 그래서 프리팜이나 BS에서 팜디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전공 과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메디시나 케미스트리, 피지컬 케미스트리, 팔마스틱스, 팔마시 프랙티스 이거 보시고 저거 뭔지는 알겠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보실 것 같아요. 팔마코키네틱스, 팔마코테라피, 토시콜로지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봤던 과목들보다 더 이제 어려워 보이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아까 한나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3배 가량의 힘과 노력과 시간과 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3배 이상 확 올라간다. 이런 과정 내용이죠. 결국은 한나 학생님이 그렇겠죠. 이 많은 팜디에서의 과목들을 거의 A 클래스로, 크레딧 A 클래스로 받으려면 당연히 이 학부에서의 이것들을 잘해야 되겠고, 이게 다 기초니까. 그 다음에 또 이 학부에서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양도 많고 이제 난이도도 올라갔는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결국은 입학 전에 몇 개월 남겨놓고 정말 밤새워 가면서 공부를 해야 차곡차곡 하나하나 접목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이것만 듣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양을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교양이 영어 뭐 말하기, 쓰기 클래스, 뭐 심리학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심리학도 필수여서 그런 클래스 뭐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고 발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선행을 조금 해 놓으시면은 그런 발표나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서도 A를 맞을 수 있게 좀 시간을 쓰실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중요한 학부, 정말 중요하죠. 학부 생활 2년이라는 생활이. 근데 4학기밖에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간 4학기 만에 이 아까 필수 이수 과목을 못 맞추고 GPA가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 맞춰서 3학년, 4학년 때 팜디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한테는 이제 2년 만에 팜디로 넘어가야 그게 가장 가성비 있고 효율적이겠죠. 그럼 2년간 4학기 만에 피켓 시험을 여기 보고 팜디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사실 이게 학기별로 준비해야 될 그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결 같은 개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학년을 마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기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학년 첫 학기부터 이제 2학년 두 번째 학기까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필수 이수 과목을 최단시간 내에 한 번도 구멍 나지 않고 다 맞춰 나가야 되고 물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그만큼 이 각 학기별로 필수 이수 과목들을 공부하고 싶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BS 학부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배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올가닉 케미스트리 올고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두 학기 걸쳐 가는데 어떤 학교는 이때부터 하던가 아니면은 올가닉 케미스트리 공부를 이번에 꼭 반드시 선택해서 이수해야 되는데 이 시간과 다른 쓸데없는 과목들이 겹쳐요. 그래서 이거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억지로라도 프리팜을 가는 게 유리하다. 왜? 프리팜에서는 그 학생이 팜디로 진학할 걸 미리 알고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이 4학기 만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팜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액티비티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보통 요 시기 때 해야 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켓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학교 어플라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요 시기 때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딱딱딱 맞춰서 진행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그 왜 판매 대회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계속 저나 한나 약사님이 주장하고 강조하셨던 이제 팜디와 프리팜에서 아니면은 BS 학부에서의 GPA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 GPA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수많은 이제 난이도 높은 과목들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과목 하나하나가 양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한 학기, 두 학기 내에 끝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은 부분들 스킵하면서 팍팍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학생들이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판매드랩에서는 이제 이런 GPA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학습을 지원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튜터링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를 선택할 때 어떻게 어디 가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최상의 액티비티 봉사활동을 어떤 걸 해야 나중에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멘토링이 필요하죠. 아까 한나 약사님이 말씀하셨죠? 멘토링 학교에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찾아다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판매드 랩이 지원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클리니컬 리코드, 병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 만들기 위해서, 스펙 만들기 위해서 역시 판매드 랩에서 튜터링과 티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저희 한나 약사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튜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설명회를 듣고 계신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혹시라도 저희 한나 약사님한테 나중에 멘토가 되고 튜터링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의외로 또 이 매트 칼큘러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과목인데 이게 크레딧이 1학점, 2학점짜리예요. 이거를 또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 중에. 그래서 근데 이거 이수하지 않으면 팜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하고 그다음에 튜터링을 하면서 영어를 저희가 또 별도로 티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한나 약사님 같은 이제 현직 약사님들이 멘토링을 직접 해드립니다. 학교의 교수님이 해주시는 것만큼 멘토링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드립에서 추천하는 미국 약대 입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미국 약대에 대해서 이제 프리팜이나 BS, 어드미션은 저희가 진행하고요. 입학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입학 이후에 이제 입학 전에 선행학습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선행학습 학생의 성적과 수준과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서 학생에게 맞춰서 저희가 입학 전 선행학습을 해드리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재학생 과정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옵션이에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입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SAT나 ACT 보고, 그러니까 SAT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미국 대학의 전형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죠. 그다음에 지금 SAT를 보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아까 보셨죠? 유학생이나 영주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하는데 팜디가 중요하지 어느 학교 학부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AT 공부하면서 SAT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면서 굳이 탑티어급 학부에 갈 필요가 없다. 팜디만 잘 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SAT는 사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패스웨이 전형이라고 있는데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GPA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죠. 5등급 이상, 토플 70 이상, 별도 시험 없이 당장 입학 가능합니다. 이거 제도가 좀 특이해 보이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저희 이제 협약되어 있는 학교들만 가능한 거고 유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로벌 패스웨이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스테이트 학생 수준으로 학비를 받는 학교들이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하죠. 한국의 수능 성적으로만 갖고 미국의 약대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대학들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도 미국에 협약돼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데 학생의 국적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템 계열 명분, 리버럴 아츠 컬리지부터 뭐 프리파크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뉴욕 주립대죠. 수니 빅4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능 성적 4등급 이내면 토플 80.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수능 성적으로만 갖고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글로벌 패스웨이라는 거 아까 보셨던 거 UIC가 있죠. 미국 약대 랭킹 7위, 유타 주립대 약대 랭킹 14위, 캔사스, 그다음에 미시시피가 있죠. 약대 랭킹 다 상위권이죠. 근데 대신에 다 BS 학부로 입학하는 거고 유학생만 가능합니다. 이건 영주권 시민권자는 안 되고 이 학교 더 추가로 보면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UIC, 유타, 캔사스, 아델파이, 아메리칸, 미시시피 많죠. LSU도 있고 클리블랜드, 퍼스픽, 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어번이 이번에 미국 전미 랭킹 80위까지 떨어졌죠. 미국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학사가 아니라 석사 과정인데 UC 버클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능 전형으로 가는 곳들. 아까 얘기했던 콜로라도, 덴버, 수니, 버팔로, 템플, 사우스다코타 이런 학교들이 주가 되고 수니, 버팔로나 그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를 이제 수능 성적 4등급 이내면 갈 수 있거든요. 물론 확정을 줘봐야겠지만 그건 괜찮지 않나 봐요. 학교들이 이렇게 좀 많죠. 수니도 있고 그다음에 딜라웨어도 있고 멀스 그다음에 워싱턴 쭉 많죠. 이런 학교들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국내 UA 글로벌 다 들어보셨죠? UA 이곳과 협약이 돼서 같이 이 어드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어드미션이 일반 유학원과 달리 그냥 무조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선 학교를 추천하고 이제 학생의 학력, 수준, 희망사항 등의 이제 조건들과 그래서 그 학생에 맞는 약대를 저희가 그룹핑을 해드리고 그 학교에 맞춰서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한나 약사님과 함께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들을 맞춰서 저희는 학교를 추천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학교에 맞는 입학 조건을 최대한 끝까지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춰 놓고 입학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입학 출국 수색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번일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협약돼 있는 학교 학생이 알아서 고르라는 분위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약대 이제 선행학습 같은 거 보면은 약대 어드미션 등록 후 학부 입학할 때까지 A, B, C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시키고 저희가 이제 튜터링을 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A, B 타입, C D 타입 튜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재학생 과정 같은 프로그램도 이제 보시면 이제 2년 과정 물론 1년짜리만 하실 수도 있고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팜디 입학할 때까지 프리팜이나 BS에서 팜디 입학할 때까지 쭉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튜터링을 한나 약사님 같이 훌륭하신 약사님들이 이렇게 튜터링을 정말 그 멋지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학생의 GPA를 3.5 이상, 3.6, 3.7로 맞춰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왜? 3.67이 뭐였죠? 가장 좋은 취업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판매드랩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이제 인강, 인터넷 강의죠. 온라인 렉처가 있고 튜터링이 있고 멘토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처 인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현직 미국 약사님, 영국 약사님, 아니면 미국 메디컬 스쿨 출신 아니면은 뭐 미국의 MIT, 하버드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하시는 것들인데 한번 보시죠. 이거 샘플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 강의 중에서 제너럴 바이올로지 강의예요. 이런 식으로 뭐 아직은 모르셔도 되겠지만 얘는 아마 셀린일 거고 타이로신일 거고 얘는 시스테인이네요. 그러면은 이 타이로신과 시스테인 사이에 요 끝에 붙어 있는 아미노 애시드 COOH에 붙어 있는 사이드 체인 말고 사이드 체인은 상관없어요. 알파 카본에 붙어 있는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의 OH와 이 옆에 있는 알파 카본에 붙어 있는 아민 그룹에 이제 H가 이제 붙어서 H2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펩타이드 본딩을 형성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네, 생겼느냐?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약사님한테 질문을 안 했어요. 저희 판매들의 그 입학 전 선행학습하고 입학 후 재학생 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약대를 거쳐가셨던 경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사님? 일단은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는 만약 학생이 원하면 다른 개인적으로 과외를 구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판메디랩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런 것과 동시에 다른 교양 과목들 중에서 유학생이 특히나 약한 부분들을 좀 커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질문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나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팜디를 준비하려고 어떤 거뭐 볼런티어를 알아보고 싶거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판메디랩에서는 저희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로 계셔서 각각 정말 잘 아시는 그런 전공 분야를 학생한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이제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GPA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저희 판매드립이 가장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매드립 튜터링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명문대 자연계열 출신 그 현직 미국이나 영국 약사님들이 직접 인강과 더불어서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튜터링은 인강을 위한 튜터링이 아닙니다. 저희는 튜터링을 위한 인강을 운영하는 것이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인강 청취 공부가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튜터링을 통해서 튜터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동시에 같이 호흡하면서 1대1로 맞춤형
프리미엄 과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사님, 한나 약사님도 이제 저희 튜터링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이제 미국 학부 1, 2학년 때 튜터링이 인강뿐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팜디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것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도움이 확실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튜터링 샘플 영상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Your pharmacy is working at one of the busiest pharmacies in the area. Customers are rushing in and asking for their prescriptions. Some of the patients are angry and start to shout for their medicines. How would you deal with this situation? In the field of pharmacy, I Mhm. think communication effectively is very important. Mhm. So in this case, the communication with patients is very significant, I think. So if in the situation, I will persuade 이렇게 the 보시는 patients 것처럼 그 처음에는 one by 학생들이 one, 난감해하면서 and 말을 이제 못하죠. 머릿속에 I 있는데. think I 그래서 ask 저희 them, 선생님들이 이제 그 I 영어 ask 티칭 them 하듯이 계속적으로 말을 이끌어내면서 수정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understand our 1학년 때는 그렇게 situation. 시작을 in 하죠. Okay, that's 그러다 very 보니까 good. 학생들이 자신감을 so- 점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It's okay.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판매디랩의 튜터링 프로그램의 로드맵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 학생들이 오면은 진단을 하고 튜터 매칭을 시킵니다. 그 학생에게 가장 알맞을 만한 성향과 수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생의 튜터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성향을 분석하고 수준을 분석해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이렇게 진행합시다, 저렇게 진행합시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잡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학생과 학부모님한테 동의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학생별로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플랜들을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튜터링을 진행하고, 이제 매월 학생 수업에 대해서 진척과 상황표, 리포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학부모님들한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튜터링을 하면서 시험 점수가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특히 이제 재학생 과정 학생들이겠죠. 주로 액티비티나 클리니컬 리코드를 저희 튜터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치고 다음 학기에 어떤 부분들 프로그램이 있을지 학교에서 공지가 오면 그거를 튜터 선생님과 공유를 하면서 같이 상의해서 최고의 어떤 그 스펙을 맞춰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랙티컬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런 저희 한나 약사님 같은 현직 약사님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튜터 멘토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미국 치과 의사분도 계시고 이제 그 의사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절대 제공하지 못하는 좀 많이 친절한, 그다음에 아주 자상하고 더 구체적으로 학생한테 이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죠. 학생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학생들 대부분이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꿍 하고 그냥 혼자 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상처가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에 푸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언을 해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그래서 판매대회 이제 컨설턴트 튜터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션 선생님은 메인 튜터 선생님, 여기 한나정 약사님, 그다음에 여기 그 미국 약사님이 두 분, 세 분이 계시고 영국 약사님도 계시고 이분이 이제 그 저희 SAT, MCAT이나 DAT, 하버드 출신 존스 홉킨스 피츠버그, 그다음에 저희 수학 선생님이세요, 매스 선생님. 그다음에 이런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명문대 출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직 약사, 의사, 치과 의사 분들, 그다음에 그런 우리 학생들이 밟아 나가야 될 그 길을 이미 밟으셨던 경험자들이 튜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제 긴 설명회 끝났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1시간 하고 15분이 더 지났네요. 근데 거의 참여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오늘 이제 설명에 참석하셔 주신 이제 부모님, 학생들 중에서 사전에 이제 설명회에서 들었으면 하는 내용 중에서 뭐 학교별로 입학 조건, 학비, 장학금, 약대 편입 방법, 제출해야 될 서류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담아드릴 수 없고 또 많은 부분들이 사실 구글에서 찾아보면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회에는 가급적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입학 조건이나 어드미션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설명회 종료 후에 이제 저희 쪽 카톡을 통해서 저희 쪽에 상담 신청을 요청하시면 줌으로 상담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약사님 오늘 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미국 약대 입학 지금 청취하시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래서 입학을 고민 중이거나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미국 약대는 졸업하면 닥터를 따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닥터 누구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그런 학위를 따는 만큼 굉장히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도 단단히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 약대에서는 대학뿐만 아니고 약대도 내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학교에서는 학생을 별로 신경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하고 먼저 나서서 알아보려고 하고 찾는 그런 습관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약대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겁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일단은 도전해보시면은 가서는 어떻게든 또 길도 있고 만약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신다면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런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다 같이 필드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해외 유학이라는 것, 뭐 절대 쉬운 길 아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의치학대 유학 쪽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뭐 입학 전까지 과정도 그렇지만은 이제 입학 후 졸업까지 가는 과정 많죠. 어려움도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거고 할 텐데 뭐 그렇지만 이제 발도 안 들여보고 이제 미리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걸쳐서 지금 미국에서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이겨내고 통과하는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 약사가 되는 과정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려면 일단은 지금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소심했거나 조용하거나 그냥 이제 작은 마음만 갖고 계셨던 학생들도 이제부터는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다음에 좀 강하게 나가기도 해야 되고 아웃고잉한 성격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거부터 좀 먼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많은 과정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판메디랩이 최종 목표 미국 약사 취업할 때까지 끝까지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 것이고요.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쨌든 상담 받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나 약사님 오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저기까지 청취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